그럼 구글의 허무맹랑한 기술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구글이 그리는 첫 번째 미래 기술은 자율주행차 웨이모입니다. 최근 들어서 테슬라가 너무 유명해져서 그렇지 원래 자율주행차는 구글의 웨이모가 가장 유명합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잘 만들어서 유명해졌고 여기에 들어있는 자율주행 기능이 아주 우수한 거라면 웨이모는 우리가 잘 아는 차에다가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형식입니다. 구글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 웨이모를 돌리고 돌리면서 각종 데이터를 다 수집해왔습니다. 경차, 소형차, 트럭, 승합차 이런 차종들별로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요. 지금까지 3,200만 킬로미터의 누적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3,200만?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 아닌가?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다양한 차종으로 갈 수 있는 곳 웬만큼 다 가보고 발생할 수 있는 온갖 상황들을 다 겪어봤다는 것을 뜻하겠죠.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 회사들도 많지만 상당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구글의 웨이모를 채택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임원들은 출근할 때 이 웨이모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정해진 시간에 차 오면 그냥 타면 강제 출근 시켜주는 거죠. 최근에 이 웨이모가 외부로부터 펀딩을 받았는데요. 이때 평가한 이 기업의 가치가 한 35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미 상당히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1년 전에 비해서 직원이 한 1,500명 정도로 2배로 늘어났고 최근에 공개한 5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이 워낙 좋아서 상용화가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앞으로 몇 달 동안 크라이슬러 62,000대랑 제규어의 차 2만 대에 탑재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웨이모와 테슬라의 자율주행 성능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기술적인 거를 이제 이해를 하지는 못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둘 다 좋은 것 같긴 한데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건 올해 3월에 미국의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구글의 웨이모가 자율주행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근데 이상한 거 테슬라가 너무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평가 기관들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아무튼 현재는 테슬라가 이 마케팅적으로 이 전기차 시장에서 매우 큰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판을 깔아준다면 기술 좋은 구글도 충분히 덕을 볼 수 있겠죠. 구글이 그리는 두 번째 미래는 알파고의 딥마인드입니다.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라는 곳은 인공지능, 즉 AI 회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로 유명하죠. 이세돌 씨를 이길 때가 2016년인데요. 그 후로도 알파고가 계속 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신상 알파고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알파고가 알파고 판, 알파고 리, 알파고 마스터, 알파고 제로 이 순서대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요. 이세돌 구단을 이긴 것이 바로 알파고 리고요. 가장 신모델인 이 알파고 제로인데요. 이게 대단한 게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 리랑 붙어가지고 100대 0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 알파고 리가 이세돌 씨와 경기를 하기 전에 바둑 데이터를 익히면서 학습하는데 12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알파고 제로는 3일 만에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490만 판의 바둑 경기를 하고 대국 준비를 끝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글은 딥마인드를 통해서 엄청 앞서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보여주는데요. 분명히 우리는 앞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이 최고라고 했는데 구글도 막 잘한대요. 이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렵고 하긴 한데 아무튼 구글이 참 잘하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이 그리는 미래 세 번째는 생명 연장의 꿈 칼리코입니다. 구글의 이 칼리코는 인간의 생명 연장을 연구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인간의 수명을 500세까지 연장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영 근거가 없지는 않아요. 이 회사는 오직 이 이상하게 생긴 이 동물만 연구하고 있는데요. 바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다는 아프리카 땅속의 벌거숭이 두더지쥐입니다. 이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8cm 정도 되는 못생긴 동물인데요. 32년 정도 살아서 보통 쥐보다 10배 이상 살고요. 늙지도 않고 통증을 느끼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요. DNA가 자동으로 재생된다고 하고요. 세포 변형을 막는 물질을 스스로 생산해내기 때문에 암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칼리코는 이 동물의 유전자를 해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의 비밀이 밝혀진다면 인간의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나 진행사항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수명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구글이 성공해주기만 한다면요. 제가 떠나기 전에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칼리코 씨, 저 큰 욕심은 없으니 한 150살까지만
구글이 그리는 미래 네 번째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구글이 작년에 이렇게 생긴 양자 컴퓨터라는 것을 공개했는데요. 저는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양자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지만 생긴 걸 보니 매우 대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양자 컴퓨터는 알파고 같은 슈퍼컴퓨터가 1만 년 동안 해야 할 연산을 3분 만에 끝내는 컴퓨터라고 합니다. 이게 현재 모든 컴퓨터는 0 또는 1의 값으로 모든 연산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는 연산을 할 때 이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다시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것들이 물리고 물려서 이게 연산이 병렬적으로 처리가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뭔 소린지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엄청 대단한 거라고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우리의 세상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하고요. 거기에 인공지능까지 같이 붙는다면 정말 우리가 미래에서 보던 그런 일들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구글이 그리는 미래 다섯 번째는 구글 글래스입니다. 2012년도에 이렇게 생긴 구글 글래스가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마치 드래곤볼에 나오는 스카우터인가 그것처럼 안경을 끼고 있으면 촬영도 되고 캡처도 되고 인터넷 정보도 보여주고 눈에 보이는 걸 막 분석까지 해주고 길 찾는 것까지 다 보여준다고 합니다. 정말 매력적인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요. 꼭 사고 싶었던 안경인데요. 아쉽게도 거의 200만 원 하는 가격과 사생활 침해 이슈를 극복하지 못하고 개발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녹화할 때 이렇게 불 들어오도록 표시를 해가지고 기업용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언젠가 이런 글래스도 상용화가 된다면 우리가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로운 인터넷이 가능해질 겁니다. 구글이 그리는 미래 여섯 번째는 룬 프로젝트입니다. 아직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수십억 명에 달하죠. 전 세계 구석구석 그런 오지에는 이 기지국을 설치하는 게 단가가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기업들이 기지국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렇게 싼 폴리에틸렌으로 풍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날려가지고 인터넷을 보급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풍선 밑에다가 전자장비를 달고 그리고 위에는 태양전지 패널까지 붙여가지고 전기가 공급되면서 작동이 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무선 공유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열기구가 지나가면 와이파이 지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글은 인터넷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에까지 인터넷을 보급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2017년에 푸에르토리코와 2019년에 페루 지진 때 이런 재난 지역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기술이네요. 구글이 그리는 미래는 이것 외에도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미 상용화된 것도 있고요. 실시간으로 딜레이 없이 번역을 해주는 그런 번역기, 이걸 달고 다니면 여행을 할 때도 영어를 못해도 완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풍력 발전기를 아예 공중에 떠있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모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많은 국가들이 해안가에 풍력 발전기를 심을 수 없는 구조로 된 그 해안가 지형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누구나 쓸 수 있는 풍력 발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구글의 인공지능 비서인데요.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비서들 중에서 가장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구글의 어두운 면 첫 번째는요, 독점 이슈입니다. 구글에게 독점의 이슈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국가별로 독점에 대한 기준이 저마다 다 다르지만 구글은 웬만해서는 다 걸립니다. 구글의 검색 엔진이랑 안드로이드만 해도 이 점유율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어딜 가도 걸려요. 그래서 다양한 국가에서 크고 작은 독점 소송을 항상 받고 있고 벌금도 크고 작게 계속 냅니다. 최근 들어서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독점 이슈에 계속 시달리고 있죠. 이 독점법은 미국의 최대 부자 가문이 록펠러 때문에 엄청 오래전에 생겨난 건데요. 주로 경쟁자랑 가격을 담합해가지고 맞추거나 아니면 과도한 치킨 게임으로 경쟁자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또는 돈으로 경쟁 기업들을 다 사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구글은 이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그 밑에 기업들이 다 모여있고 아직 실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회사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는 훨씬 더 큰 기업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의 기업들을 다시 쪼개야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글의 주주로서 걱정을 해야 될 것은 사업을 잘 못할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어디선가에 각종 이런 독점 이슈로 정책적인 규제나 제약이 생기지 않는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구글의 어두운 면 두 번째는요, 신사업들의 윤리적 이슈입니다. 워낙 희한한 걸 많이 하니까 이걸 숨기고 숨기는데도 사람들이 호기심을 많이 가져요. 문제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항상 윤리적 문제를 제기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구글의 웨이모가 만드는 자율주행차 중에 이 사진처럼 트럭 기사들과 택시 기사들을 대체하기 위한 브랜드가 따로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트럭 기사들이 다니는 장거리 고속도로는 자율주행이 완벽히 가능해요. 사실상 법으로 막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장기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은 운송
방송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칼리코가 했던 것처럼 인간 수명을 500세로 늘려버린다면, 안 그래도 사람이 많아서 문제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안 죽으면 그거 어떻게 될 거냐. 아무 대책 없이 사람들이 갑자기 노후가 450년이 되면 엄청난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리고 미래의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어서 나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전문직이라는 직업은 다 없어진다고 하니 이것도 걱정거리가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고 신기술을 두려워합니다. 구글이 준비하는 미래에는 계속해서 이런 도전을 받게 될 거예요. 구글의 어두운 면 세 번째는 폰에 남아있는 미련입니다. 구글이 실패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구글 폰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로 이미 장악을 했지만 정작 구글이 폰을 만들면 항상 안 팔려요. 마이크로소프트 때도 그랬지만 이 소프트웨어 잘 만드는 기업들은 하드웨어에 항상 약한 모습을 보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구글을 좋아해가지고요, 옛날에 소시적에 구글 레퍼런스 폰을 참 많이 썼었거든요. 구글이 만들었던 넥서스, 그리고 뭐 갤럭시 넥서스, 넥서스 7, 픽셀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 인수하고 엄청 힘들어했던 것처럼 구글도 스마트폰 하겠다고 2011년도에 모토로라를 13조 원을 주고 인수를 해서 3년 뒤에 중국의 레노버에게 3조 원에 팝니다. 특허는 다 남겼다고는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보면 10조 원의 손실이 났죠. 언젠가 구글이 또 하드웨어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이런 기업들을 또 인수하고 이렇게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해야겠죠. 지금까지 구글의 주주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업이다 보니 이번에는 장점이 좀 많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이 주주라면 시리즈는 시가총액 순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번에는 아마존의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